자, 우리 이제 PC웹의 레이아웃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컨텐츠 요소들이 있어요. 컨텐츠들은 이제 대부분 정해져 있는 크기, 그냥 이게 100%로 모든 게 다 표현되면은 그냥 뭔가 디자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앞에 우리 배우셨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우리 편하게 썼던 디비전, 편하기만 하셨던가요? 그냥 글자 쓰고 엔터 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자, 이거는 여러분 레이아웃 모드에서 드림위버를 통해 에디터, 하드코딩을 겸비해서 하고 있는데, 커먼 항목에서도 표 옆에 혹은 레이아웃 모드에 가셔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비전은 금방 만들 수 있겠죠. 누르시고요. 예, 클래스 이름은 앞으로 많이 쓸 예정이니까 랩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 위에서 쓸 수 있고 아래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엔터를 쳐봤습니다. 자, 예, 뭐 글씨 써주신 건 좀 고맙죠. 그냥 글씨는 그냥 냅둬 볼게요. 자, 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요소를 넣다 보면은 줄수가 많이, 헤드 부분에 지금 라인이 6까지 있는데 점차 많아지는 거 느껴지시죠? 그죠? 많이 많아지면 이것들을 또 따로 빼야 되는 형식을 또 쓰기도 해요. CSS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는 걸로. 그거는 다음번 차에 또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차하긴 하지만 STYLE 해보겠고요. 여기까지는 워낙 많이 소개해드렸던 거라 제가 소개하는 부분이 좀 그렇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이런 랩, 예, 뭐 너비와 그 다음에 화면 가운데 위, 그 다음에 좌우로는 이렇게 지금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에서 이렇게 뜨는 정도까지 우리 많이 보셨었죠, 그죠? 자, 지금 여기 컨텐츠라고 하는 공간에 제가 글씨를 쓴 거가 있거든요. 글씨 쓴 게 아니라 이제 넣어준 게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뭐 이 글자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는 아니지만 랩에다가 랩에 컨텐츠를 넣어라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뒤에 점 한번 찍어 주신 다음에 이게 우리가 뭐 쓰는 문장이라고 가정해 보시고요. 한번 붙여놓기 한번 해보시죠. 자, 컨트롤 V, 예, 이런 식으로 넣어봤습니다. 예,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위와 아래 패딩만 어느 정도 주고 좌우로는 0이라고 하는 패딩을 한번 잠깐 줘보겠습니다. 패딩. 자, 이게 나타나는 또 타이밍이 있죠. 세미콜론 뒤에다 놓고 패딩. 자, 위는 한 10픽셀 정도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좌우는 난 신경 쓰기 싫어 0픽셀 줘보겠습니다. 너무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그래서요. 위로부터. 자, 패딩 10 픽셀, 그다음 0. 예, 느낌대로는 나왔습니다. 좌우가 일단 너비는 넘진 않았고요. 자, 스팬 태그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뭐 여러분 글자 쓰듯이 문단을 만드는 거는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죠? 복사를 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요 밑에 이런 글들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스팬 태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팬 태그는 뭐냐? 스팬 태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글자가 있어요. 어느 글자가 있는데 이 녀석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강조문으로 또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일부 박스, 즉 레이아웃 내에 어떤 박스 모델 안에 세부 요소까지 일일이 디비전으로 만들기 힘들 때 그냥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문장의 일환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임의로 드래그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벼 있는 어느 공간에다가 꺽쇠 괄호 여시고요. 여기다가 SP라고 쳐보시죠. 스팬. 그러면 이제 스팬이라고 하는 녀석이 눈에 띄게 보이실 거예요. 자, 스팬이라는 태그가 있나 본데? 자, 어느 부분까지를 스팬 태그가 끝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here. 꺽쇠 괄호 열고 슬래시. 자, 스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냥 스팬, 그냥 볼게요. 아무 차이가 안 납니다. 아무 차이 안 나죠. 그죠? 대체 얘네는 뭐길래 이렇게 표현을 했나? 자, 여러분은 이 스팬에다가 이름을 쓸 수도 있고요.
역시 클래스겠죠. 아니면 이름을 안 쓰고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무작위로 모든 대상들이 반영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스팬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오늘 처음 보셨는데 문단 속에 애들이 들어가 있죠. 컨트롤 C. 자, 여기 랩이라고 하는 양반이 먼저 와 있죠. 자, 요 밑에 랩 끝나기 전에 아니면 뭐 슬래시 스타일 바로 밑에다가 스팬이라고 하는 걸 복사했던 걸 붙여 놓으시죠. 자, 이렇게 특별히 이름이 없으면 모든 스팬 내에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클래스 이름을 주시면 스팬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써도 되겠죠. 박스에 활대 괄호를 여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B 백그라운드 컬러 오케이. 빨강 색깔 야, 빨강 색깔은 레드라고 해도 되겠지? 예, 레드라고 하셔도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색깔은 화이트 아니면 뭐 사이안, 포토샵에도 사이안이 있긴 있지만 컬러, 안에 들어가는 글씨를 컬러로 한번 줘볼게요. 글씨는 컬러죠. 그래서 우물정자, 우물정자를 찍거나 아니면 거기는 컬러를 넣어도 되겠죠. FF가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주목해서 쓰면 안 돼요. 레드라는 것도 분명한 색값이 색값 이름이 뭐야? 레드가 최고치고 나머지 그린과 블루는 최하로 떨어뜨린 0인 걸 말하겠죠. 자, 이 스팬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방금 여러분들은 이 스팬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클래스는 아닌데 자,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스팬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 스팬이라는 태그에 대한 속성을 잠깐 태그 자체를 갖고 왔고 배색을 주고 글씨 색깔을 하얀 색깔로 줬습니다. 자, 세미콜론으로 혹시나 모르니까 마무리해 보겠고요. 저장한 다음에 그냥 디자인 뷰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껴지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폼에 어떤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글자인 요소일 뿐입니다. 글자인 요소. 나는 뭐 스팬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실은 P라고 하는 태그에도 이런 걸 줄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P라는 태그는 그냥 문서의 가장 일반적인 글씨들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줄 수 있는 게 이것만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마진이나 패딩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딱 열어보니까 너무 좌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공간 안에는 약간 좌우로는 패딩을 어느 정도 좀 주고 싶다. 아니면 뭐 마진이라던가 문장의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자, 봐볼게요. 여기 공간 뒤로 가셔가지고요. 하얀색 글씨 뒤에다 놓으시고 패딩을 줘보겠습니다. 패딩. 위는 나는 신경 안 쓰는데 좌우가 신경 쓰여요. 그러면 0픽셀에 좌우를 주세요. 많이 주면 좀 너무 표시가 날 텐데. 예. 20픽셀 막 많이 한번 줘보겠습니다. 표시나게. 자, 디자인 뷰에서도 느껴지실 겁니다. 여유 있게 좀 떨어져 있는 거 보시겠죠, 기죠? 자, 기죠? 요렇게. 이런 요소로 쓰일 수가 있어요. 뭐, 나는 이쪽에도만 해주고 싶다. 뭐, 그런다면 역시 스팬을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팬 태그. 드림위버에서는 디자인 모드에서도 스팬 태그를 적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속성 창에 보면 클래스라고 떠 있죠. 클래스는 뭘 말하죠?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애죠. 지금은 클래스를 쓰기에는 적당하지가 않네요. 왜? 스팬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특별히 이름을 안 줘놨거든요. 여기저기 쓸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도 그러면 스팬이라고 써야지. 예, 이게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클래스가 왜 필요한가 나오겠죠. 자, 지금 말들이 좀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어서 그런데 얘가 이제 스팬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똑같이 다른 데에다가 그런 걸 넣고 싶으면 이렇게 복사를 하셔야 돼요. 복사를 하시고 넣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다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서부터 랩이라고 하는 글자, 여기가 끝나는 데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세이브. 클래스가 아니라 그냥 태그입니다. 태그일 뿐. 세이브. 네.
스팬의 한 요소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지. 클래스를 만약에 모든 스팬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스팬에다가 특별한 이름을 준 대상에다가 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시겠죠. 자, 물론 이제 스팬이라고 하는 걸 일일이 넣는다는 자체도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 좀 글자를 좀 두께감을 좀 줘볼까요? 그런 부분까지 해보고. 자,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애들이죠. 단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고 있을 때 글씨를 두껍게 주는 방법, 예, 방법은 자체에다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 거 주는 방법도 있어요. 한 칸 띄워주신 다음에 F-O-N-T 뭐 F-O-N-T 다시 W 하면 폰트 웨이트라는 게 뜨거든요. 이거는 글자에다가 두께를 준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눌러보시면은 100부터 볼드까지 있습니다. 100은 이제 실제 이제 단위를 나눠 놓고 두께감을 준 건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건 볼드입니다. 볼드를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따가 거기 있는 수치의 변화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또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볼드가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을 보도록 할게요. 네, 두꺼워졌죠, 그죠? 네, 여기까지는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보셨던 내용이겠고요. 자, 여러분 이 밑에다가 별도의 그리드 시스템을 한번 잠깐 만들어 볼게요. HR이라고 해서 중앙선을 한번 넣어 보겠고요. 예, 스팬은 어떤 존재감은 솔직히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팬을 하나 복사한 다음에 자, 뭐 디비전 태그는 아직 이제 제가 임의로 막 랩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간단하게 이 부분만 좀 꾸미고 있는데요. 여기다 한번 애들을 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글들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존재감이 좀 있는지 한번 잠깐 봐주시고요. 자, P 태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스팬 길이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같은 글인데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느낌이 좀 그러니까 있는 글씨를 잠깐 이용할게요. 스팬들끼리 왜 이렇게 모아놨지? 자,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막 스팬들이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결과물을 볼게요. 브라우저 보기는 오늘 처음 해보네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왜 스팬끼리 들어가 있는 얘가 없었는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의 문단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그냥 하나의 문단일 뿐입니다. 자체가. 자, 여기까지는 됐고 예, 마진을 따로 한번 접으면 어떨까? 여러분 뭐 마진도 일반 디비전에 많이 쓰던 거죠. 그래서 마진 라이트 오른쪽에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마진 라이트 그리고 여기다가 10픽셀 정도 약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붙어 있는 느낌 때문에 제가 한번 띄워보려고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떨어져 있는 것도 눈에 띄게 보이시죠? 자, 이 스팬의 요소 하나하나를 뭐 직접 문단에 빗대어서 좀 소개하긴 뭐한데 지금 이러한 단위별 요소가 아니라 그냥 글자 한자 한자의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는 걸로 우선 봐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밀려난 거는 이렇게 긴 영어 단어가 없는데 없다 보니까 현재 이 틀로부터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제가 무작위로 막 글자들을 복사해서 넣다 보니까 자, 그냥 문단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제 스팬은 이 자리에서는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아래 부분에다가 호리젠탈 룰러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리드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준비가 되셨으니까 이 자리에다가는 새로운 디비전을 끓여보겠습니다. 랩 1000픽셀이라고 하는 너비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은 화면을 3개로 한번 분할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을 살리셔서 하시되 지금은 일단 디비전 하나를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뭘까?
자, 뭐 위에 이걸 누르시는 게 좀 빠르다고 했죠? 눌러놓고요. 클래스 이름은 그리드, GRID. 나는 이거를 3개로 나누겠다.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만. 컨텐츠는 나는 3개로 나누겠다. 자, 엔터를 쳐봤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 지금은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석을 좀 남겨놔 보세요. 주석 넣기도 여기 편하게 넣을 수가 있죠. 됐습니다. 여기 안에는 3개를 넣을 예정입니다. 3개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그때 기억나시죠? DIV라고 하는 개체 3개를 넣었던 거. 숫자 1, 2, 3으로 넣었던 거. 자, 이제 이 안에 요소로서 쓰이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DIV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복사, 무채 붙이기 해서 1, 2, 3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자, 예. 네, 여기까지. 야, 니네 조금 들어가야 되겠다. 탭을 눌러봤습니다. 자, 다 된 건 아니죠? 그리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을 한번 줘볼 텐데, 그리드 시스템은 이제 디스플레이는 그리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고,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필요에 따라서는 갭, 필요한 요소로는 또 갭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픽셀 단위의 수치를 넣었던 걸 기억하시겠죠? 자, 현재 이 클래스 이름을 잠깐 복사를 하시고요. 자, 그리드 시스템은 좀 외화돼요. 주석으로 혹은 도우미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클래스는 그냥 붙여보겠습니다. 자, 혹시 책이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잠깐 책에서 눈에 잠깐 띄워보시고요. 한 칸 띄운 다음에 DIS, 디스플레이, GRID. 자, 그리드까지 좀 써줘야 되겠네요. GRID. 맞죠? 한 칸 띄워주고요. 자, 그리드 템플릿. 자, 디스플레이가 그리드라고 되어 있을 때 그리드 템플릿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GRID, 템플릿인데 지금 그리드 컬럼까지가 드림위버에서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그리드 컬럼스. 이 안에다가 다시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TEM, PLAT, TEM, PLAT,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값으로는 3개로 나눌 거면 오토 하나를 써주시고, 오토 하나를 잘 복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주시고, 콤마나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토 3개를 붙여주시면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가 3개로 난 표현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리드 갭을 넣어주셔야지, 거기까지 해줘야지 내용이 나옵니다. GRID 다시 갭, 그리드 갭 역시 콜론, 지원을 안 해주니까 콜론이라고 잘 치셔야 되겠죠. 5픽셀 정도 나는 띄웠으면 좋겠다. 네, 됐죠? 패딩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뒤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이브를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밑에 안에 들어가는 뭐 컬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안에 디비전에 대한 개념 부분이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밑에 디비전 3개를 준비해 놨는데, 디비전들이 보면은 현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드 현재 이름과 관련된 요 이름이 있죠? 요 이름을 좀 따고 컨트롤 C 밑에다가 내리신 다음에 붙여주시고요. 요 안에 내가 준비한 디비전이 있는데, 이 녀석에다가는 나는 뭔가를 줘야 되겠다.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쓴 제가 이 디비전 이름이요. 이 디비전 이름이 요 안에 디비전이 유일한 거면 상관없는데, 또 다른 디비전이 또 들어간다면 이름을 또 주셔야 됩니다. 이름을. 자, 그냥 일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 아직 예상하진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는 뭐 배경 색깔을 좀 구분해 주신다거나, 앞에 내용을 주지 않아서 그런데, 아니면 보더나 이런 걸 주지 않으셔도 돼요. 자체 안에 보더를 한번 줘볼까요? 그럼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보더 치고 1픽셀.
컬러를 누르신 다음에 회색 계통으로 한번 색깔을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솔리드. 뭐 솔리드 외에 뭐 나머지도 있지만 솔리드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서요. 자, 거기 이제 내용의 배색 대신에 저는 이제 스트록, 예, 보더를 줬죠. 보더를 줬고요. 글자는 가운데 떼야 되겠냐, 뭐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는 뒤에 넣을 수가 있을 테니까 일단은 잘 배열이 되는지 한번 보고자 세미콜론으로 잠깐 찍어주시고 1단락 활대 괄호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보기. 자, 열려있는 문서가 있다면 F5번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표현은 돼 있죠? 잘 표현은 돼 있죠, 그죠? 제가 쓴 갭이 너무 커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1, 2, 3이 잘 들어가 있는 거는 배치된 건 보셨을 겁니다. 갭을 너무 떨어뜨린 건 아닌지. 제가 50픽셀을 줬네요. 엄청나게 많이 줬구만요. 세이브. 10픽셀로 바꿔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패딩이 없기 때문에 이 갭만으로도 윤곽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죠. 글자가 뭐 가운데 뜬다. 이거는 이제 그 안에 넣는 요소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디비전들은 나는 높이를 내가 원하는 크기를 넣고 싶다. 여러분 넣으실 수 있겠죠? 그죠? 자, 높이를 한번 규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디비전인데 보더가 들어가니까 괜찮네. 근데 단 우리는 메인 페이지에 딱 정해진 높이를 쓰고 있거든요. 자, 하이트. 자, 한 150 정도, 150 픽셀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 그리드 시스템 안에 있는 디비전, 지금은 디비전이 하나이기 때문에 디비전이 하나 있다면 150 픽셀의 높이를 갖게 되라. 내용을 넣어봤고요. 자, 깔끔하게 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1, 2, 3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있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알아보셨던 스팬이라고 하는 둘만 할 겁니다. 하나는 공지사항, 하나는 더보기, 아니면 영어로 more 한 다음에 이 둘만 그냥 무작위로 썼던 스팬은 이따가 좀 잠시 뒤에 좀 지우겠지만 이 안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군데에 써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같은 걸 쓰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 이제 이 테두리 자체를 좀 다듬는 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좀 살려보시면서 디비전, 자, 지금은 그냥 모든 디비전이죠. 자유인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뭐 안에 조그만 걸 넣든 다른 걸 넣든 디비전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녀석들은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 줘야지 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자, 우선 그렇다 치고 뭐 보도 레디어스를 줘야 되겠다. BOR DER 다시 R 레디어스, R까지 해야지 레디어스가 뜹니다. 나는 10픽셀 정도의 10픽셀을 좋아하나 봐. 그래서 10픽셀 정도의 레디어스를 한번 처리해 보았고요. 역시 이거는 브라우저 보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배색이 좀 유사한 색깔을 제가 써갖고요. 자, 지금 랩은 여러분 느낌은 아시겠죠? 랩 색깔 뺄게요. 랩 컬러 회색이랑 안에 있는 그 테두리가 너무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았고 랩의 컬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어요 하고 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윤곽이 좀 잘 보이겠죠? 네, 이렇게 보여야지 좀 예쁘지 않습니까? 호리젠탈 HR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좀 겹치긴 하는데, 자, 가장 깔끔한 표현 방식이죠. 자, 그러면 요 안에다가 스팬이라고 하는 애를 잠깐 넣으면서 그냥 위에 써있던 얘는 가치가 없어 보이네요. 왠지 가치가 없어 보여요. 자, 이거 하실 때는 이제 혼란을 안 주는 차원에서 뭔가 해볼게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여기는 복잡한 거 없어요. 잘 보고 있는데 자네는 일이라고 하는 걸로 요 안을 꾸밀 건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자네 감싸고 있는 디비전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자, 아직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 스팬이라고 하는 것만 그 안에다 넣을 텐데 스팬은 클래스를 이름을 줄 거예요. 너는 타이틀 이름을 따로 줘야 되겠죠. S 타이틀, 얘는 S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느낌이 좀 연상되지 않아요? 자,
스펜을 어디서 잠깐 꺼올게요. 스펜 쓰기는 힘들고 요거 복사 한번 합시다. 오, 요거 한 줄 잠깐 복사해 보세요. 오, 잠깐 빌려주세요. 자, 이쪽 자리에다 넣어볼게요. 오, 요거 안에가 이제 조금씩 더 많이 들어가지네요. 탭, 탭, 예, 탭 두 번 하고 앞에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는 공지사항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글씨 아닙니까? 공지사항. 네, 써봤고요. 그 밑에다가, 아니, 옆에다가 할게요, 그냥. 일단 느낌상 옆에다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더보기. 더하기 눌러주고, 더보기. 영어로 more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죠. 자,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난리 났죠, 그죠? 자, 이거 스펜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난리를 좀 피하는 차원에서 제거, 적폐를 청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면 스펜을 찌워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 녀석한테는 이름을 주려고 합니다. 자, 이름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한 칸 띄워주시고, 바로 옆에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드에다 주려고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써야 돼요. 자, 클래스를 쓰면 과연 극복이 될까? 자, 일단은 S 언더바 TIT라고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타이틀이라고 해라. 오케이. 깔끔하다. 자, 이거 떨어진 느낌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 형아가 하기 좋게 이렇게 복사 좀 해줘. 진작 그럼 나를 복사하지. 그러게요. 이 친구에다가는 이름을 그냥 뭐라고 하면 어떨까요? 뭐 할게요. 좀 에너지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뭐라고 해봤습니다. 아니면 뭐라고 하셔도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름을 명명했을 뿐 얘한테다가는 특별한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스펜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자, 위에 일반적으로 썼던 이 글자들의 어떤 문제가 일단 있다 보니까 과연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스펜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고 있지만 클래스를 쓰고 있을 때 과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적폐 청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한 칸 내려주신 다음에 하나 붙여주시고요. 여기는 특별한 건 안 쓸 거예요. 플롯 레프트, 하나는 플롯 라이트라고 할 겁니다. 잠깐, 이왕이면 복사 한번 해갈게요. 자, 요거, 그렇죠. 밑에다가 할게요. 따로 놓는 거예요, 따로. 아직 준비만 해놨고요. 활대 괄호를 열어봤습니다. 활솔 준비를 해봤고요. F 치니까 플롯이 1타로 뜨죠? 레프트라고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까지는 그런 거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문단에, 문장의 한 요소로 썼던 거고요. 후위를 대비하면서 세미콜론. 자, 밑에 있는 모어에다가도 플롯, 이거 지금 제가 잘못 썼습니다. 활대 가로를 안 쓰고요. 다른 거 썼습니다. 플롯 라이트라고 하겠습니다. R 하니까 라이트. 후위를 기약하면서. 자, 열려있는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이 안 돼요. 자, 뭐 하나 실수. 점 하나 찍었네. 예. 점 하나, 활용점정. 점 하나를 안 찍으니까 뭐 안 되나요? 예. 어때요? 좌우로 분할되셨죠? 예. 이게 다예요. 잠깐, 이 빨강 색깔 보기 좋으세요? 마음에 안 드시죠? 스펜이란 태그를 아예 없애시죠. 위에 CSS를. 이 글자들 야, 잘 봤어. 아유, 쓴 것도 그래 나름 가치가 있는 건데. 아니면 컬러라도 빼던가, 스타일 다 빼던가. 그래요. 미안한 느낌에 찌워봤습니다. 자, 깔끔하게 랩 안에다가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스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하니? 하고 찌워보겠습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해봤고요. 자, 어때요? 들어가 있는 거 보고 계시죠? 자, 들어가 있죠? 물론 좀 다듬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디비전들이 안쪽으로 픽셀 몇 정도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스펜 플롯 레프트와 스펜 플롯 라이트가 되어 있는 이 친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문장과도 같은 애예요.
문장과도 같은 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딩 값을 적당히 주셔가지고 애들이 안쪽에 이렇게 오므려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걸 미리 좀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감싸고 있는 이 디비전이 큰 역할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패딩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10픽셀. 여기 있는 거 10픽셀이니까 뒤에 있는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쓰겠습니다. P 패딩 10 px 세미콜론. 자, 띄었습니다.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여러분 옆에 2와 3에다 붙여주시고요. 게시판 3개가 돌아가게. 가운데는 질문과 답변. 오른쪽에는 견적의뢰. 네?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었죠. 디비전 안에 있는 둘들을 복사해서 아직 균등하게 배열된 건 아니지만 단 2번과 3번이 좀 위축된 것 같아서요. 붙이실 때 잘 주의해 주세요. 예, 드래그 해 주신 다음에 엔터, 그리고 이 틈새를 내린 다음에 여기 커서 깜빡거릴 때 붙이시면은 한 줄 물러나갑니다. 보세요. 한 줄 더 물러나갔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앞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붙여 놓아야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한 것만큼 여러분 붙이실 때 꼭 앞부분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붙여 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질문과 답변, 질문 게시판이라고 할게요. 질문 게시판. 뭐 포토 갤러리도 많이 넣기도 해요. 포토 갤러리. 그래 갤러리. 결과물을 볼까요? 자, 균등하게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 느껴지시죠? 왠지 밑에 뭐를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에? 그죠? 더보기를 누르면 더 누르고 싶은 느낌. 자, 그래서 스펜으로 좌우로 나누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거 조금 조절하실 수도 있겠고, 배색까지는 주는 거는 약간 무리입니다. 배색 주는 거는 별로 예쁘진 않겠고요. 공지사항을 좀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더보기를 좀 작게 한다거나 해서 배치 약간 떠 보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진이라든가 아니면 패딩 값을 줘가지고 얘도 뭐가 있다는 거 아까 느끼셨겠죠. 빨간색 테두리에 좌우에 막 붙지 마라 이런 식으로 패딩을 주거나 마진을 주거나 이런 느낌 그대로 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메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요소 중에 게시물 들어가는 요소 보여드렸고요. 뒤에 이어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밑줄을 쳐준다거나 안에 컨텐츠는 어떻게 표현될까? 스펜으로 할까? 아니면 가볍게 테이블로 할까? 테이블로 표현되는 경우가 의외로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옛날 게시판들 아직 쓰고 있다면. 자, 2차 부분에 또 소개하겠습니다.